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계획했던 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다른 짓만 하고 있을 때가 있죠. 컴퓨터를 멀리해라, 넷플릭스를 보지 마라, 핸드폰을 멀리해라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넷플릭스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스마트폰을 쓰는 게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이긴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늦잠을 자서 아침밥은 먹어본 적이 없고 눈 뜨자마자 정신없이 일을 나가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고 나서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자기 전까지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 적이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오늘까지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내일부터는 진짜 계획적이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곤 하죠. 그리고 막상 월요일이 되면 계획했던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또 똑같이 살고 있죠.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이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불편함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인가 싶죠? 불편해서 저렇게 산다고요? 네, 불편해서입니다. 잠깐 끄지 말고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저희 뇌피셜이 아니라 니르 이알이라는 작가가 쓴 초집중이라는 책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잠깐만 니르 이알이라는 저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스탠퍼드 MBA 출신 동료들과 함께 실리콘밸리에 회사를 만들면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계획하고 실패하고 매번 막장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다시 막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계획으로부터 방해하는 것은 사실 주변 환경, 핸드폰, 컴퓨터, 유튜브와 같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것도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도 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도 또 하는 게 모두 불편함을 느껴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것과 불편함이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먼저 우리가 겪는 현상들을 예를 들어 불편함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오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있는데 추우면 어떻게 하죠? 따뜻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죠. 자, 따뜻한 곳을 찾아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가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하죠? 입고 있던 옷을 벗죠. 그리고 배가 고픈 이 공복감이 너무 불편해서 먹게 되고, 많이 먹으면 너무 배불러, 더부룩해 라는 느낌이 불편해서 그만 먹게 됩니다. 몸과 마찬가지로 심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고, 정보가 불확실할 때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지루할 때 연예인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기도 하죠. 이런 행동의 시작은 모두 내면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운데 인스타그램이나 봐볼까? 모르겠는데 구글 찾아볼까? 심심한데 연예인 사진이나 봐볼까? 모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실 만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막상 책상에 앉으면 우리가 뭐 하죠? 갑자기 책상이 더러워 보이죠. 솔직히 여러분 평소에는 청소 잘 안 하고 살면서 책만 읽으려고 하면 평소에 정리하지도 않던 책상 정리를 막 시작하시잖아요. 물티슈 뽑아가지고 먼지도 닦고 괜히 막 책도 들었다 놨다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책을 읽는다고 책상 앞에 앉는 게 평소에 안 하던 거라 너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편안한, 지금 당장에 해소해버릴 수 있는 책상 정리라는 구실을 찾아서 책 읽는 것을 회피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편한 것을 찾아 계속 해야 할 일을 밀어버리고 회피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야, 불편할 때 피하면 대박 좋네? 앞으로 불편하면 계획했던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회피해버려야지,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기계발을 하려고 동기부여를 받고 책을 읽으려고 책상에도 앉아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결국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편함을 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출근하기 싫어. 그러면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사실 불가능한 점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불편함을 대하는 전략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절대 안 해야지 라는 식으로 강하게 스스로를 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다이어트 할 때 단 거, 빵, 디저트 이런 거 먹는 게 엄청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때 다이어트 시작했으니까 이제 빵 절대 안 먹어야지 라고 말하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계속 하지 마 라고 말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생깁니다.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무줄을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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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당기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무줄이 원래 있던 곳보다 훨씬 더 크게 되돌아가면서 손을 때릴 정도로 반작용이 일어나죠. 엄격하게 자제하고 참는 것은 고무줄을 이렇게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피웠을 때 엄청난 쾌감을 느끼죠. 저는 담배 피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담배를 끊는 게 어려운 이유는 생리학적인 니코틴의 문제도 있지만 참았다가 다시 피웠을 때의 불편함 해소로 더욱 중독되는 것도 있습니다. 담배 절대로 안 피워야지 라고 마음먹고 담배를 참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기해버리면 신경외로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뭐야, 하기 싫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포기하고 담배를 피워버리면 너무 좋은데? 자제하려는 불편함을 참고 있다가 담배를 한 모금 입에 물었을 때, 이것을 참지 못하고 해버렸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간에 욕구를 채워버리고 문제를 회피해버림으로써 불편함을 해소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냐고요? 10분의 규칙을 정해보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충동 서핑이라고 부릅니다.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 순간만 넘기면 괜찮아지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사실 우리의 뇌가 행동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진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방식이에요. 불편한 감정을 그만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서 도망쳐버립니다. 책을 읽기로 해놓고 그 순간이 너무 불편하니까 핸드폰을 봐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잠자는 방 구석에 충전을 해두고 방해 금지 모드를 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계획했던 일들을 처리합니다. 핸드폰에도 물론 타이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해서 알람을 맞추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아마 모두 공감해 보셨을 건데 메모를 하려고 핸드폰을 켰다가도 카카오톡에 들어가고 인스타그램에도 들어가고 유튜브 쇼츠 영상도 좀 보다가 내가 뭐 하려고 했었지? 이런 식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렸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자체를 멀리 해버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블로그 글을 쓰다가 유튜브를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을 때 책상 앞에 있는 타이머를 10분에 맞춥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설마 내용량 소비하는 거 알면서도 블로그 글 쓰다가 유튜브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서 얻는 게 뭐야? 블로그 안 쓰고 유튜브를 보면 너가 지금 원하는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겠어? 선택의 자유 없이 맨날 출근하면서 재미없는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면서 살 거야? 그래, 그래도 지금 너 유튜브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3분 이내로 막 그렇게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보는 게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좋아하고 추구하는지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글로 적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곳에 붙여주면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욕구를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야, 너 왜 그래?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또는 딱 10분만 참고 하던 걸 마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10분 동안만 계획했던 일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해보면 뭐야, 내가 그때 그렇게 순간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싶어 했고 다른 짓을 왜 하고 싶어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몰아쳤다 잔잔해졌다를 반복하니까요. 자, 어떻게 해야 초집중 상태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이뤄나갈 수 있는지, 자기계발 책을 읽어도 왜 실천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이 흐트러지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라면 딱 10분만 타이머를 맞추고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되돌아보거나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마저 해보자고요. 그렇게 불편함에서 도망가고 달아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초집중 상태에 돌입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의 가스라이팅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양언니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